세상에 미친 또라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강남에 집 사는데 10억, 15억 대출 받은 사람들 앞날이 참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니까 댓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남에 10억, 15억 대출 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빌리는 거다. 그런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뭐 물론 그런 사람들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. 제가 생각하는 거,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? 무리하게 빚을 지면 그 빚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와서 자신을 폐가망신시키고 일가족 자살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. 뭐 맞벌이 해가지고 2억 이상 벌고 3억 이상 벌면 벌이가 괜찮기 때문에 뭐 15억 20억 버는 빌리는 거 우습지 않다, 충분히 가능하다,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일견 맞을 수 있습니다. 뭐 연봉 2천만 원짜리가 1억 5천 대출 받는 거 나 연봉 2억짜리가 15억 빌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는데,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실제로 뭐 연봉 2억을 안 받아본 놈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너 연봉 2억 받아봤어? 받아본 적 없잖아. 연봉 2억이면 실수령이 얼마인 줄 알아? 1500에서 1150에서 1200 사이입니다.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떼죠. 근데 연봉 2천만 원인 사람이 그러면 실수령액이 뭐 1150에서 뭐 1200만 원이냐고요. 아니라는 거죠. 실제로 연봉 2천만 원짜리는 뭐 연봉 2천만 원짜리 월에 뭐 166만 원이겠죠. 근데 세금은요 되게 거의 없다시피 할 거고, 상대적으로 연봉 2억인 사람들은 실수령으로 받는 사람이 받는 금액이 되게 적더라는 겁니다.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,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입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더 많이 내서 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죠. 하지만 연봉 3천만 원짜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봉을 3천 받으면서 10년, 20년 할 수 있죠. 근데 연봉 3억인 사람이 직장 생활로 10년, 15년, 20년을 그 금액을 받으면서 쭉 계속 할 수 있냐? 불가능한 얘기입니다. 뭐 제 전 직장에 있었을 때 제 위에 상사가 연봉 2억이었어요. 근데 15억짜리 집을 사겠다라고 한참을 따져보다가 결국엔 포기했어요. 왜 포기했겠어요? 대출 나오는 거 뭐 이래저래 하면 나올 수는 있겠죠. 근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. 연봉이 여기인데 실수령액은 한 1100에서 한 1200 사이인데 애들 키우는데 애들 가해시켜야 되지. 자기 생활비 써야 되지. 자기 품위 유지비 골프 치러 다녀야 되지. 뭐 이것저것 해야 되지. 생각보다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. 돈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. 물론 월급 500만 원 받다가 월급 1000만 원 받으면, 뭐 월급 1500만 원 받으면 뭐 당연히 여유로워지죠. 하지만 돈을 빌리는 거,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에서 10년, 20년, 30년 빌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, 대체로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? 집값 오르면 팔고 치운다라는 겁니다. 30년 동안 빚을 갚겠다는 생각을 안 하며 산다라는 거죠. 근데 그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, 뭐 3억짜리 연봉 받는 고액 받는 임원으로 있다가 재계약 안 하면요,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실업자입니다. 벌어들인 돈이 빵원으로 그냥 추락한다라는 거죠. 재취업할 때 3억 받은 사람들이 재취업한다고 2억이나 2억 5천이나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?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. 다른 곳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갈아타는 사람도 극소수일 뿐더러 임원일 때는 연봉 3억 받아도 나오면요, 5천만 원, 7천만 원 받기도 되게 어려운 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강남에 뭐 10억 이상 대출 받아서 이렇게 집을 산 사람들이 걱정이 없다 이러는데, 걱정 많습니다. 뭐 제 주변에 뭐 강남에 집 산 사람들도 있고, 연봉 2억 받는 사람도 있고, 3억 받는 사람도 있고, 뭐 2천만 원, 3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천차만별이거든요. 뭐 압구정동에 살고 저기 뭡니까 도곡동에 살고 반포동에 산다고 다 경제적으로 여롭고 항상 이렇게 현금을 꽉꽉 이렇게 쥐고 사냐?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. 개포동에 새 아파트 뭐 20억 가까이 주고 샀는데 들어갔는데 남편 잘 벌어요. 남편 2억 받으니까. 근데 실수령액이 뭐 한 1200만 원 언더인데 뭐 애 둘 키우고요. 애 둘 키우는데 가해하는데 애들 뭡니까? 학원비로 들어가는 돈 이래저래 하는 거 금액이요 몇백만 원 들어가요. 그리고 이제 남편 써야 되지. 자기 써야 되지. 대출 원리면 갚아야 되지.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게 뭐 주택담보대출을 5년 10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30년 40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. 방금 얘기했던 그 사람도 지인도 이제 남편 50대고 그
이제 와이프 40대 후반이에요. 저하고 연령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. 삶이 되게 여유롭고 풍족하냐? 빡빡하다라는 겁니다. 왜 빡빡하겠습니까? 그냥 강북에 그냥 살지 욕심 부려가지고 저기 뭡니까 개포동에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단 말이에요. 대출 왕창 끼고 연끌한 거죠. 삶이 허덕허덕거려요.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제 지인은요. 집이 한 10채쯤 돼요. 대출이 얼마겠습니까? 대출이 한 35억에서 한 40억 가까이 된대요. 꽤 오래 전부터 이제 부동산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? 부동산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합니다.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된대요. 왜 감당이 안 되냐? 안 팔리니까. 하나도 안 팔리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. 물론 그 친구가 꽤 오래 전에 저한테 뭡니까 그 광진구의 자양동에 무슨 아파트 사놓으면 괜찮다 뭐 어쩐다 뭐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을 때 사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 실패했던 기억이 되게 많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졌죠. 뭐 그 녀석은 뭐 부산의 해운대 한때 꽤 오래전 얘기죠. 20년도 더 된 얘기니까. 뭐 아파트값 뭐 7천만 원, 8천만 원 할 때 500만 원만 주면 갭 투기 가능할 때 뭐 10채 사고 20채 살고 좀 간대기가 좀 컸죠. 돈도 많이 벌었고 자산도 되게 많이 갖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현금이 안 도는 거예요. 뭐 평가 자산 금액으로는 되게 많은데 실제로 팔려야지 이 융통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되게 깝깝해 하는 거죠. 그게 현실입니다. 실제로 정말 제대로 된 부자 뭡니까? 현금 많이 가지고 있고 매달 고정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그 돈 전체를 자기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다 쓸 수 있는 돈이고 여유롭다. 쓰고도 돈이 좀 남는다. 뭐 이런 사람들이 여유로운 거죠. 눈치 안 보고 뭐 악착같이 안 아끼고 살아도 좀 여유롭게 써도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유로운 사람들이죠. 강남에 10억 이상 대출 받아가지고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부자다? 저는 부자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냥 거기로 딱 그치면 그냥 실거주로 한 채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10억 이상 해도 뭐 벌이가 괜찮아가지고 10년, 20년, 30년 바짝 이렇게 일해가지고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라 그 한 채뿐만이 아니고 두 채, 다섯 채, 일곱 채 더 늘려가지고 연끌을 연쇄적으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진짜 끝장난다라는 겁니다. 뭐 보통 사람들이 1억, 2억, 3억 연봉 받는 거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되게 적다라는 거. 그리고 그렇게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특별하게 아주 여유로운 사람들보다는 대체로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고 좀 더 여유롭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하고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함부로 연끌하고 비투하고 지랄방향 안 하는 게 안전하게 사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가 연봉 2억이나 연봉 3억 받으면 뭐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. 이렇게 정빙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막연한 얘기에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탐욕이나 욕심 부렸다가는 인생이 순식간에 골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